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그럼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그 저장하는 경로와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시험을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나오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파일에 명을 주셔야 되고요. 경로는 내 문서에 ITQ라고 하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A4 용지로 제일 먼저 용지 설정을 하시고요. 슬라이드는 총 6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라 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되니까 꼭 1번부터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슬라이드를 작성하실 때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점선으로 된 원은 그리지 않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전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슬라이드 크기가 정해져 있지요. A4 용지로 일단 용지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제일 위쪽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슬라이드의 크기 지정하실 수 있죠. 클릭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용지 크기 A4 용지입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확인하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창문에 이렇게 용지 설정이 살짝 바뀐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슬라이드 6개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죠.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 슬라이드 위쪽에 있는 반짝이와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의미가 살짝 달라요. 글자를 새 슬라이드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모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위쪽에 반짝이를 누르면 좀 전에 내가 선택했던 걸 반복적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는 불만이 없고요. 두 번째부터는 제목에다가 내용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는 아래쪽에 도형들을 내 마음대로 넣어야 되니까 도형들 넣을 수 있는 공간, 빈 공간이 좋겠죠. 제목만 있는 친구로 선택하겠습니다. 3, 4, 5번의 경우에는 표를 넣거나 차트를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제목 및 내용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틀이 만들어집니다. 3, 4, 5번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겠죠? 반짝반짝 2번. 마지막 6번 슬라이드도 역시 아래쪽에 도형을 자유롭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눌러서 제목만 있고 아래쪽은 텅 비어있는 친구 선택하셔서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제목이나 하단 로고를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니까 첫 번째 거는 보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목차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마스터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로고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번호에 대해서는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가볼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위쪽에 보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5번째, 6번째 있군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창이 바뀝니다. 막대를 쭉 올리셔서 제일 위쪽에 1이라고 딱지 붙어있는 친구, 얘가 왕 중의 왕, 마스터 중의 마스터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무언가 작업하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우선 위쪽에 있는 도형을 집어 넣도록 할게요. 밑에 깔려있는 옅은 사다리꼴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선택하셨다면 없는 걸 집어넣을게요. 삽입이라고 하셔서 도형을 찾아 넣으시면 되겠죠. 사다리꼴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길게 배경으로 깔아주겠습니다. 도형의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보기에 흐려 보이니까 흐리멍텅한 색으로 넣어줄 거고요.
문제에서 도형은 선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도형의 윤곽선 없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위에 팔각형의 모양을 얹어주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팔각형이라고 기본 도형 중에서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팔각형을 만드실 수 있고요. 역시 윤곽선은 없도록 윤곽선 없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목이 밑에 깔려 있군요. 제목이 들어가는 도형을 선택하셔서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그리기 도구가 뜹니다. 그 그리기 도구에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글자 들어있는 상자는 맨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맨 앞으로 가져오기 라고 하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글자가 너무 턱에 걸려 있죠? 살짝 올려서 도형 위쪽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요. 제목은 도둠의 40 흰색입니다.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고요. 하단에 로고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하단에 로고라고 하는 건 이렇게 123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친구, 얘를 넣어달라. 그림으로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셔서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디바이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들어있을 거고요. 픽처 사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로고 2번 123 주식회사를 불러오셔야 되겠죠. 삽입 단추 누르셔서 넣어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배치가 되어 있었으니까 왼쪽 하단에 똑같이 배치를 해주시되 우리 건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좀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선택하셔서 좀 줄여주시고 그림을 넣은 다음에 회색의 배경을 투명하게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상단에 그림 도구가 뜹니다. 거기에서 색깔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색상은요 투명하게 해줄 거예요. 어느 부분을요? 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거, 요 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슬라이드의 번호이고요. 같은 위치에 표현은 되어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배치가 다 끝났는데요. 이 친구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보이고 나머지 로고라든지 도형은 안 보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도록 수정을 좀 해주고 나가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열려져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누군가 얘요, 쟤요 라고 따로따로 선택하시면 일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목 슬라이드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 주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도형들이 보이고 있지만 제목 슬라이드에는 도형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전체 6개의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이렇게 도형이 그리고 로고가 들어있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저희는 오른쪽 구석에 슬라이드의 번호가 보이도록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진 않죠? 배치만 그렇게 했다는 거고 실제로 보이게 하려면 삽입에 가셔서 그 번호를 이라고 찍어 주시면 슬라이드 번호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보이면 안 되겠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군요. 모두 적용하고 나올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첫 번째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은 선택할 때마다 번호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전체 구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올 거고요. 제목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몽땅 다 넓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지우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에 보면 도형과 워드아트 그리고 그림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도형을 집어 넣으시고 그걸 그림으로 채워 넣으시면 되겠군요. 도형은 사각형이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넓게 그려 주시고요.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주도록 선택하시게 되면 그리기 도구가 뜹니다. 거기에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도형을 채워줄 때 뭘로 채워준다? 그림으로 채워준다. 내 거 컴퓨터에서 채워줄 거예요. 그림을 선택하시고 삽입 단추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를 50으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5포인트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선택하시면 그림 도구나 그리기 도구 둘 다 뜨죠. 어떤 걸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거기에서 도형에 대해서 윤곽선, 효과, 채우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테두리, 효과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로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투명도 50%요 라고 하는 건 도구상으로는 보이질 않네요.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한 서식을 더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서식을 열으셔서 이렇게 오른쪽에 도구가 뜨면 첫 번째 아이콘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채워주는 기능, 투명하게 50% 잡아주겠습니다 라고 투명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아트를 넣을 거예요. 워드아트, 제일 심심한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하셔서 타이핑 하세요. 워드아트를 삽입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글꼴이라든지 그 친구에 대한 효과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글꼴부터 맞춰 보도록 할까요? 이 상자를 전체 쭉 블록을 잡으셔도 되고요. 가장자리에 점선 테두리를 콩 찍으시면 실선으로 바뀌면서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선택했다라고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홈에 가시면 글자에 대한 모양을 선택할 수 있죠. 도둠이라고 찾으시고요. 굵게 줄 겁니다. 그림자는 없을 거니까 쉐이딩은 없애줄게요. 글꼴은 맞췄고요. 얘를 이제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가 뜨면 거기에 대해서 도형의 스타일과 워드아트 스타일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도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린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해주는 효과를 찾으시고요. 전체 반사에 터치. 살짝 기울여준 친구도 역시 워드아트의 효과 찾으셔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삽입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찾으셔야 되겠죠. 로고 2번을 데리고 옵니다. 삽입. 마스터 작업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 그림 도구가 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색깔을 수정할 겁니다. 색, 투명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누구를요? 요 회색을요 라고 선택하셔서 적당히 크기 조절, 위치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목차 슬라이드에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문제를 읽어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은 도둠의 24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도둠의 24라고 하는 건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차라고 제목을 쓰시고 나서 글꼴이나 크기를 바꾸시면 안 되겠죠. 아래쪽에 도형을 만들어서 그 글자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부터 깔아주도록 할까요? 밑에 깔린 화살표 모양을 먼저 작성하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화살표 도형을 길게. 도형에 대해서는 항상 선이 없다 라고 하는 거 유의하셔서 다 그리신 다음에 선을 없애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색상은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언급된 색깔이 없을 때는 본인의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각형 얹겠습니다. 글씨의 경우에는 글씨를 써놓고 나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다 일일이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글씨는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일단 텍스트 상자를 쭉 그려 놓으시고요.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1인이라고 짧게 쓰도록 할게요. 얘를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셔서 글씨는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전체를 넓게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실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복사를 할 수 있고요. 직선으로 선 맞춰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쭉쭉 아래쪽에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글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하세요. 타이핑이 끝났으면 이제 이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도둠의 24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보시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파란색의 글자 보이시죠? 이 친구가 하이퍼링크가 걸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6번째 슬라이드로 뿅 하고 이동하는 거, 이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라고 선택하시면 어디다가 연결할 건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문서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거고요. 6번째 슬라이드에다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슬라이드 6번 확인하시면 글씨가 파랗게 멍들 거고요. 밑줄이 쫙 그어지면서 하이퍼링크가 걸렸어요 라고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림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네, 컴퓨터에 있는 친구 데리고 올 거죠. 그림 5번에 있는 친구 삽입 단추 누르시면 전체 6개의 덩어리가 같이 들어올 거고요. 그 중에서 요 궁궐 모양의 이미지만 잘라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도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뜬다고 했고요. 그 오른쪽 끝자락쯤에 가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도구가 있죠. 자, 자르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들이 보입니다. 칼날을 쭉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만큼만 선택하시고요. 다 끝났으면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면 그만큼만 남죠. 들어서 옮겨 줄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 볼까요? 일단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집어넣는 친구이고요. 텍스트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들을 넣으시고요. 각각의 문단마다 글꼴 크기 그리고 줄 간격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타이핑을 먼저 할게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글들을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수정한 다음에 한글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하나의 덩어리에다가 쓸 수 없는 것이 이만큼의 너비와 저만큼의 너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창을 서로 따로 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선 전체적으로 기호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글머리 기호가 1수준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2수준의 경우에는 네모로군요. 첫 번째 너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글머리 기호, 홈에 가시면 글자에 대한 얘기 하지요. 글머리 기호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친구는 2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을 좀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세요 라고 옮겨주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 맞추시면 되겠죠. 네모지게. 전체를 몽땅 잡아서 공통적인 부분은 글꼴 이고요. 줄 간격이 1.5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공통적인 내용이네요. 다만 그 첫 번째 1수준의 경우에는 굴림이긴 한데 글자의 크기가 24이고요. 굵어져라 얍 이라고 해서 글자를 굵게 표현을 해줍니다. 2수준의 경우에는 글꼴이 굴림이긴 하지만 글씨가 더 작죠. 여기까지만 수정을 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도 그리고 글머리 기호에 대해서도 설정이 끝났습니다. 상자가 너무 크니까 상자를 줄여볼 텐데요. 터무니없이 많이 줄이게 되면 글씨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상자를 조심조심 늘리셔도 되고요. 그렇게 조심하기 싫다, 대충 해도 네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상자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도형의 서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도형에 대해서 상자의 옵션을 보시면 텍스트 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텍스트 상자 옵션을 열어보시면 거기에서 넘칠 때에 텍스트가 자동으로 크기 조정되도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를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상자가 아무리 커도 상자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설정한 그 글자의 크기대로 유지됩니다. 상자를 통으로 복사하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셔서 질질질 끌고 내려가시면 복사가 될 거고요. 글씨를 바꿔치기 할까요? 텍스트를 다 작성하시고 나면 너비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비디오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상자의 오른쪽 중간에 조절 단추 주르륵 조절하셔서 상자를 조절하시면 알아서 너비가 줄어들죠. 글씨. 비디오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를 넣을 거예요. 비디오라고 하셔서 우리의 비디오는 역시 똑같이 사진이 들어있던 그 경로 안에 들어있죠. 동영상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비디오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죠.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재생에 관한 이야기로군요. 비디오를 선택하시게 되면 비디오 도구가 뜰 거고요. 그 중에서 재생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하셔서 시작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체크하시고 나오시면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제목을 쓰겠습니다. 표 슬라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형과 표를 작성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실 건데 글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건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표와 도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줄수가 몇 줄인지 행은 3행, 칸이 몇 칸인지 열은 2열.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하얀색의 동그라미 조절 단추 드래그 하셔서 표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타이핑 할게요. 글씨를 다 썼으면 위치를 좀 조절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표를 작성하고 있는 관계로 표 스타일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위쪽에 표 도구가 보일 거고요. 디자인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레이아웃은 그 가운데 세세하게 하나씩 조절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맞춰주셔야 될 텐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름 정확하게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시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지만 보아하니 색깔이 분위기 좀 달라 보이죠? 머리글 행을 체크 해제할 거고요. 줄무늬 행에 대해서도 체크 해제. 표의 스타일을 맞춰주셨으면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자의 모양 수정하겠습니다. 표 전체에 있는 글자들은 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 가운데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죠.
위아래도 가운데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군요.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를 맞춰 주세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상단에 있는 도형은 두 개의 도형으로 조합을 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좌측에 있는 도형은 하나짜리이지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거다라고 되어 있군요.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얹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양쪽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친구 고르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택이 끝나게 되고요. 색깔이 좀 너무 어두우니까 살짝 밝은 친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에 대해서 있다 없다 라고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사다리꼴 도형을 얹어줄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시고요. 삐뚤삐뚤 복사되는 게 싫다면 쉬프트 키 눌러주시게 되면 선 맞춰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글씨 쓸까요? 좌측에 있는 도형도 일단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한쪽 잘린 도형 쭉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고요.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될 텐데 빙그르르 돌리는 건 의미가 없겠죠. 빙그르르 돌리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도형을 그리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가 뜰 거고요. 좌우로 방향을 반전시켜 주기 위해서 개체 회전이라고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좌우로 대칭. 색깔을 채워주도록 할까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겁니다.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고르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역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쉬프트 동시에 눌러주시면 크기를 위치 맞춰가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도형들을 다 그렸으니 글자 맞춰서 마무리 지을까요? 몽땅 다 선택하시고 그 꼴은 굴림, 크기는 18, 글자의 색깔을 깜장색으로 해주시면 눈에 잘 보이겠네요. 표 안에 있는 글자도 굴림이고 도형에 있는 글자도 굴림이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잡아서 한 방에 해결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 표 안에 있는 친구들은 꼭 따로 블럭을 잡아서 지정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도형 따로, 표 따로 글자의 모양과 크기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2번 적용을 해주세요. 5번째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목 씁니다. 차트를 만들겠다고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의 종류 고를 수 있죠.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할 거예요. 확인. 차트의 내용들을 문제에서 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차근차근 입력해 주세요. 데이터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했고요. 아래쪽에 항목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쓸데없는 데이터군요. 지우시더라도 이 친구들의 잔상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지우시려면 범위 자체를 줄여주셔야 돼요. 모서리에 파란 점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화살표 모양이 바뀌죠. 위쪽으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1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비중 2가지로 표현이 되고요. 막대가 따로따로 5개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5개가 한 뭉탱이씩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엑셀 차트 내용을 집어넣는 대화창 위쪽에 보시면 행과 열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단추가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입력하는 동안에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얘를 닫아주시게 되면 요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친구는 돌아가시게 돼요. 그렇다면 얘를 데이터 편집이라고 열려져 있는 상태 그때에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행렬 전환 단추를 누르셔서 막대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5개가 열리는 걸 확인하시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수정하신 다음에 닫고 나오면 차트의 데이터는 일단 완성이 됐네요. 차트 종류에 대해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그 친구의 글꼴과 크기, 바깥쪽에 외곽선이 있다라는 거를 선택하도록 할까요? 홈으로 가셔서 글꼴, 도둠, 크기는 16. 바깥쪽에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건 글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글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차트 도구로 돌아옵니다. 전체에 대한 얘기는 디자인에서 하는 거지만 일일이 하나씩 수정하는 건 서식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서식 단추 탭을 누르셔서 그 친구에 대한 외곽선이라고 했으니까 도형의 윤곽선을 까맣게 주시게 되면 바깥쪽에 테두리가 지정된 걸 볼 수 있고요. 차트의 제목부터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까요? 차트의 제목, 글꼴에 대한 건 항상 홈에 가십니다. 글꼴을 맞춰 줄게요. 굴림에 24,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가 있다 라고 했죠. 채우는 색깔, 위쪽에 차트 도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차트 도구에서 쓰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세세한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서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색깔 채우는 건 복잡하지 않으니까 위쪽에 있는 친구 이용해서 색깔은 흰색입니다. 테두리는 깜장색입니다.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이런 것들 간단한 내용들은 굳이 자세한 서식을 보지 않아도 위쪽에 있는 메뉴만으로도 수정이 가능하지요. 차트 영역 전체에 대해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채워라 라고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께서 차트 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여기는 제목입니다. 여기는 차트예요. 여기는 계열입니다. 라고 이름들이 따로따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 전체에 대한 영역은 도형을 채워줄 때 색깔 노랗게 채울 거예요 라고,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곳, 막대들이 서 있는 곳, 이 동네가 그림 영역이죠. 여기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하고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위쪽에 있는 서식으로 간단하게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서식에서 1인 가구 비중 %라고 하는 건 이 주황색 막대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친구들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의 종류를 바꿔달라 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주황색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콩 찍으시고 1인 가구 비중이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그렇게 꺾은 선으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보조축도 지정을 하고 나오도록 할까요? 확인. 값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2017년도에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이라고 했네요. 2017년도라는 건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고 1인 가구라고 하는 건 파랑막대니까 결국은 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면 모든 파랑막대가 선택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찍으시면 다른 아이들 빼고 나 혼자만 선택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얘를 데이터 레이블, 라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게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놨는데 그 이외에도 모양이 좀 달라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죠? 일단 지나다니는 요 눈금선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딜리트. 아래쪽에 표 모양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보이죠? 차트 도구를 보시면 없는 걸 더 추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뭐를 추가할 건데 라고 리스트가 쭉 나오죠. 차트의 표를 만드는 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이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범례까지 표시를 포함해서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범례라고 하는 건 이 막대는 누굽니다. 저 꺾은 선은 누굽니다. 라고 설명해 놓은 걸 범례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범례까지도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표가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에 이미 범례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따로 뽑혀져 있는 친구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지우도록 할게요. 얼추 모양이 다 나왔네요.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른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0부터 600까지 표현되어 있는 거 불만 없네요. 우리도 0부터 600까지 되어 있는 거. 오른쪽 0부터 40까지 되어 있는 거, 우리는 0부터 35로 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이라고 보조축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을 따로 불러내셔야 되겠군요. 축서식에서 옵션을 보시게 되면 최소값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최대값이 잘못되어 있군요. 자, 최대값을 40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사이사이의 간격이 5만큼 되어 있죠. 이것도 10만큼으로 바꿔주시면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배치는 얼추 끝났는데 지나가는 선들이 우리는 선들이 잘 안 보이죠. 문제지에서는 선들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선의 모양도 좀 손질을 하고 오시면 좋겠죠. 지금은 보조축 오른쪽을 잡고 있는 중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자면 선의 모양이나 채우기 모양은 첫 번째 깡통 아이콘 누르시면 되겠죠. 선이 있습니다 라고 실선 표시하시면 이렇게 선이 뚜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축도 선택하셔서 깡통 누르시게 되면 선을 실선으로 표현하실 수 있고요. 선이 진해졌죠.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도 역시 선을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뚜렷하게 보이는군요. 도형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도형을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삽입 단추 누르셔서 도형, 화살표 도형 얹어서 넣어주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선택하셔서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이라고 하는 거 이름 똑 떨어지게 똑같은 친구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굴림의 18이라고 했네요. 글꼴은 홈에 가셔야 되겠죠. 홈에 가셔서 굴림 크기는 18. 전체적인 배치 한번 다시 쓱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표식을 보시면 우리 건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문제지에서는 조금 커다란 다이아몬드 모양이군요. 이 표식에 대한 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불러내도록 할까요? 자, 깡통에 가시면 색깔을 채우거나 선의 모양 바꿔주는 거 가능하다라고 했죠. 표식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표식 옵션에 가시면 그 표식에 대해서 기본 제공되고 있는 동그라미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꿀 거고요. 크기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키워볼까요? 10. 이제 좀 잘 보이는군요. 이렇게 해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슬라이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 넣겠습니다. 도형을 넣으실 때 모양을 보시고 어떤 게 도형인지 어떤 게 스마트 아트인지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문제지를 보시면 평평하게 보이는 친구들은 도형으로 만든 친구들이고요.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로 만든 친구입니다. 구분이 되실 거예요.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배치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으시면 일단은 도형을 커다랗게 배경으로 배치를 큰 친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형들 큼직큼직한 것들 배치하신 다음에 스마트 아트를 넣으셔서 그룹으로 묶고
애니메이션 효과 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도형들을 일일이 다 못 넣었다 하시면 부분 점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하나하나 넣느라고 기능 자체를 작업하지 못하면 점수가 더 많이 깔겠죠. 그래서 기능들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가셔서 모서리가 대각선으로 잘린 친구 쭉 드래그해서 배치하시고요. 모서리에 잘린 정도는 주황색 점을 조절하셔서 수정 가능하겠죠.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데 방향만 뒤집어져 있으니까 복사하셔서 쓰시면 되겠군요. 색깔을 좀 옅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방향을 뒤집어 줄 때 그냥 빙그르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반사시켜 줄 때에는 그리기 도구에 가셔서 도형의 방향을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좌우 대칭. 차근차근 도형들을 얹어 줄게요. 도형들을 배치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출력된 문서는 흑백으로 나오긴 하지만 서로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색상들이 달라 보이는 친구들은 서로 다 다르게 채색을 해주세요. 선의 경우에도 도형으로 만드는 거죠. 시작하는 선은 동그랗게 시작하고 쭉 내려와서 화살표로 끝나는 모양이군요. 선으로 이어주시는 건 하실 수 있으시죠? 선을 만들어서 삽입에 도형 가시면 선이 위아래로 화살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부터 여기까지 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선에 대해서 화살표가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화살표로 끝나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화살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들을 좀 입력할까요? 글씨들을 다 입력하셨으면 전체를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 도둠의 크기 18, 색깔은 깜장으로 칠해 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스마트 아트. 주기형에서 방사 주기형 빙글빙글 돌아가는 친구를 확인하시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하시려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이용하셔서 전체의 크기를 같이 줄여주시는 게 예쁩니다. 쫙 선택하셔서 배치. 스마트 아트를 만들고 나면 역시 스마트 아트 도구가 뜨지요. 거기에서 색깔을 변경하거나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니까 색을 변경해 줄 거고요. 스타일은 지정이 되어 있죠. 3차원의 경사와 3차원의 만화라고 되어 있는 건 스마트 아트가 2개이기 때문이에요. 보시고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 경사. 글꼴 좀 맞출까요? 홈에 가시면 글꼴 지정할 수 있죠. 도둠의 18. 글자의 색깔이 까맣다 라고 해서 마무리.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프로세스형에 가시면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이라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개수가 다를지라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니까요. 모양이 같은 걸 찾아오세요.
칸은 2개만 필요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에는 따로따로 선택되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있는 흰색의 조절점으로 전체를 다 같이 줄이셔야 하고요. 역시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 색깔이 알록달록한지 그리고 스타일은 제대로 적용되는지 찾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3차원의 만화, 글꼴 홈에 가셔서 맞춰 주셔야 되겠죠. 도둠의 18. 얘는 글자가 하얀색이네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다면 이제 얘를 몽땅 다 묶어서 그룹으로 묶을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개체 그룹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도형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개체를 묶겠습니다. 그룹 애니메이션 효과 줘서 마무리 지을까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순서가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1, 두 번째 있는 친구가 2라고 했네요. 순서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날아오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회전이라고 했군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너라고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날아올 겁니다. 위치 옵션 보시면 왼쪽에서 날아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왼쪽에서 날아오는 친구 처음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먼저 선택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친구도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찾으십시오. 회전이라는 친구를 골라주시게 되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 번호가 2번이라고 생기죠.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거를 확인하시려면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슬라이드 쇼 단추를 누르셔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봐주세요. 슬라이드 쇼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지 손가락 잘 움직이는 거 콩 찍으셔서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로 가고 있군요.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도형들 묶어서 애니메이션 줬었죠. 클릭하시면 왼쪽에 있는 친구 날아오고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맞춰 주셨다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어디다 저장할 건지는 문서에 ITQ 방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의 수험번호 8자리와 본인의 이름 저장을 하시게 되면 파일이 저장되면서 위쪽에 이름이 이렇게 새겨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머나,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가 뒤집어졌네요. 아마 도형 뒤집으면서 뒤집어졌나 봐요. 혹시라도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시면 글자 지우시고 따로 삽입의 텍스트 상자로 얹어 주셔야 되겠네요. 작업 각자 해주세요. 여기까지 저희 오늘 2021년 1월달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